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정밀자 윤용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킬레이션이라는 단어의 먼저 유래를 말씀드리자면 이 집게발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서 빼낸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킬레이션이라는 말은 어떤 거다? 집게로 뭘 빼죠? 그 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금속을 빼요. 중금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용하는 이온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가 뭐 칼슘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철분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도 과다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듯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전체적으로 환경에서 노출이 돼요.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이런 거를 잘 배출시켜주면 되는데, 현대 사회가 어때요? 점점 환경이 단계발이 되고 음식에는 당분은 높아지는데 영양가는 낮아지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떻게? 영양소 결핍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중금속의 노출이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1980년대 이전생들은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무연휘발유라는 말이 없었죠. 즉 휘발유라는 게 무연이라는 말을 쓰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불과 40년이에요. 그러면 무연휘발유 전에는 뭐였을까요? 그게 납이 있는 휘발유였어요. 이렇게 환경의 독소라는 것들은 우리 몸속에 굉장히 가깝게 굉장히 생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뭐 조금 더 과거를 더 되돌아가서 무연휘발유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납을 쓰는 휘발유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큰 과학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즉 1980년대 이전생들은 어느 정도의 납 중독에 노출이 되어 있다, 납의 노출이 잦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건물 같은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인테리어에서 페인트나 이런 것들에서 납이 혹은 뭐 석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 것들을 보게 되면요, 페인트가 막 부슬부슬하면서 떨어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서 납이 노출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글을 읽었을 때 옛날에 활자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찍었어요? 납으로 찍었어요.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빨에가 아말감이 있었어요. 아말감이라는 거는 이빨을 우리가 레신이나 이런 걸로 떼우거나 다른 걸로 떼우기 전에 프랑스에서 건너간 우리 형제들이 아말감을 갖고 가서 이빨에 떼우면서 정말 가성비 좋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했죠. 근데 그게 수은 중독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치, 방어 이렇게 큰 생선들 있죠. 큰 생선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은 중독에 노출이 돼요. 왜? 환경에서 점점점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서 쌓여서 큰 어류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선택하실 때 중금속 검사 필증을 보시라고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환경에 많이 우리가 노출이 돼서 중금속이 중독이 됐을 때 이거를 빼주는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넘버원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물을 잘 마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자, 2단계는요. 우리가 설퍼나, 설퍼라고 했을 때는 그냥 유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금식을 하게 되고 독소를 우리가 배출하게 되고 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유황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계속 우리가 독소가 해독이 되는 건데, 이렇게 황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독소를 해독을 못하게 돼요. 독소를 해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뭐 포알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돼요. 흔히 우리가 단지 중금속 중독이라고 무조건 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우리가 중금속 중독의 단계를 나눠요. 그러면 그 단계마다의 질환은 각 단계를 건너뛰어서, 즉 이 계통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6단계라면 다른 6단계 질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암 환자들이
우리가 그 이후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거나 혹은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원인으로 3년에서 5년 이내에 60에서 70%가 사망한다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킬레이션이라는 치료는 그렇게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중독이 됐을 때, 그리고 1단계나 2단계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또 병원 와서 귀찮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무조건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 그런 치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킬레이션이라는 치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지만 아까 말했던 1단계, 2단계 이런 3단계 치료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때 도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종혈자 윤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